안녕하세요. 광고와 사회 박진식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 그리고 아이디어 창작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주제를 잡을 때 그리고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그 창의적인 방법인지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비비디오라는 이제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이 비비디오 광고 회사의 그 영업점, 예, 요 영업점의 그 부사장으로 이제 재직을 했던 그 알렉스 오스본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그 회의 방법을 통해서 좀 혁신적인 그 창의 아이디어의 방법들을 이루어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현직에 있었던 그 오즈본이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즈본이 이제 그 회의를 할 때 그 기존에 이제 광고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광고를 많이 수주해서 받았겠죠. 근데 이제 기존의 광고주들이 너무 이제 탐탁지 않았어요. 기존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좀 새로운 게 없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었던 차에 오즈본이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 아 이거 가지고 너무 약한데 하고 이제 광고주한테 설득을 할 그런 이제 명분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그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끝에 기발한 방법을 이제 생각해 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분업화가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그 1941년이었으니까 분업화가 이제 체계적으로 잘 돼 있었던 미국인데 그 각 카피라이터나 이런 분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다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부른 다음에 그 회의를 하게끔 했던 이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비비디오 광고 대리점의 이제 부사장으로 재직을 했던 알렉스 오즈본이 고민을 빠지게 됐고 그 새로운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 창안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그 나타난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 방법인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오즈본이 이제 여러 카피라이터들부터 디자이너들, 영업 담당자, 매체 담당자들을 해서 회의실로 이제 오라고 하죠. 회의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카피라이터나 디자이너들이 좀 의아했어요. 의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당시 이제 철저하게 분업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업계에서는 특히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이제 높죠. 자기 했던 분야나 이런 파트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분업화가 철저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그 회의자에 불러서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그 나름대로 이제 다들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들의 그 직함 또는 직책을 다 떼고 회의에서는 이제 굉장히 자유스럽게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라고 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요때 이제 그 재밌는 아이디어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업사원이었던 분이 이야기를 해서 광고주의 마음을 이제 흡족하게 해서 광고가 이제 성사가 이제 됐다라는 이제 경험 사례가 있는데 요때 이제 오즈본이 그 아이디어의 회의를 주제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낸 그 영업부의 이제 한 직원이 그 독단적으로 아니면 창의적으로 뭐 냈던 건 아니고요. 회의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피라이터는 뭐 문구가 뭐 어떤 문구가 있다. 근데 그 문구에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뭐 좀 색을 바꿔서
색을 좀 넣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회의가 이제 고조로 다 다뤘을 때 그때 이제 그 영업사원이 이걸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채택이 됐던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효과를 이제 거두자 오즈본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그 파트 부서나 뭐 영업 1 담당도 있을 거고 이 부서도 있을 거고 이런 부서에 이제 전폭적으로 이런 회의를 진행을 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제 적용을 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에 이제 명명을 할 때 회의 중에 그 머리 회전을 이제 시켜서 그 폭풍처럼 아이디어가 이제 쏟아져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그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은 이런 방법들을 고안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머리를 맞댄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또는 IQ가 높다고 해서 또는 낮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 IQ가 이제 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합쳐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각기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 여기서 말하는 컨텐츠들은 개인의 삶, 생활했던 경험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컨텐츠죠. 그래서 개개인의 컨텐츠들이 조합이 돼서 회의 안에 이제 폭풍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뭐 쏟아져 나와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좋은 전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의 방법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도 절대 미리 평가하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평가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전까지 각자 또는 그 팀별로 구성을 해서 그 공모전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진행을 할 때는 그 이런 이제 회의를 할 때 꼭 그 미리 평가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꼭 그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체면을 많이 생각하는 문화권에 있죠.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이제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의 자유로움이 경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꼭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뭐 아이디어라고 이제 했어요. 내놨는데 그 뭐 나름 그 뭐 기존에 나왔던 다른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보다는 엄청나게 뭐 부족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계속 그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수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를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내겠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거랑 어떤 거랑 합쳐지면 다른 형태의 아이디어가 되겠구나라는 이런 그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범주하고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의 범위 안에서 카테고리를 묻고 하는 그런 과정 또는 그런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피드백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것들을 또 발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따
후에서 뒷변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7가지의 그런 실행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몇 명이 좋겠느냐라고 이제 하면, 원래는 이제 그 수가 2명 이상 또는 20명에서 30명까지도 뭐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3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30분이 넘거든요. 그리고, 어,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그 동일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범주가 비슷하기 때문에 30명이 30명까지는 가능하지만 30명이 좀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할 때는 물론 30명이 여러 가지 토론이나 토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거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공모전에서 그 필요한 그런 인력 또는 이제 구성원에 있어서는 뭐 브레인스토밍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는 6명에서 12명이 가장 뭐 적당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공모전에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규모에 따라서는 한 3명, 4명까지도 뭐 가능합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 숟가락 하나 얹고 가는 그런 학생들을 방지차, 예,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이제 6명에서 12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30분 정도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아이디어를 계속 도출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집중적으로 그 시간 범위가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또 정리하고 헤어지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30분이 조금 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유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회의를 하는데 뭐 전날에 뭐 술을 마셨거나 또는 심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 이런 일을 겪게 돼서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30분 안에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최상의 컨디션 또는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거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회의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30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야 될 본격적으로 효과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에 뭐 여러 아이디어 자유스럽게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직접 이제 실행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즈번은 이제 7가지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효과적으로 회의나 또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S, 그다음에 두 번째는 CAMPER이고 그 앞자들을 이제 딴 거예요. 예. 그래서 앞자 이니셜을 따서 외우기 좋게 스캠퍼라는 이야기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S는 뭘지 살펴보죠. 자, S는 이제 대체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ubstitute라는 대체하기인데 기존의 것을 다른 재료나 색상 또는 색으로 대체하면 이라는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공모전에 참여를 했을 때 뭔가의 이제 결과물을 만들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념상의 색 그리고 떠오르는 이미지 선입견이 갖고 있는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좀 전환해서 바꾸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어떨지라는 거의 접근법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가장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그래 그 7가지 체크리스트에서 바꾸라고 했으니까 한번 바꿔보지가 아니고요. 안 풀릴 때나
또는 기존에 뭔가 밋밋할 때, 또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것과 다른 소재나 이런 내용으로 대체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유의미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니셜을 따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C 부분입니다. C는 컴바인이에요. 근데 결합하기죠,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것을 결합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융합들이 대부분 이런 그 컴바인 결합하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이 결합해서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진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뭐 MP3의 뭐 플레이, MP 플레이어, 그 다음에 전화를 할 수 있는 휴대폰,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출발해서 된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고민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공모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주제가 있을 거예요. 공모전마다. 근데 그 공모전에서 특정 주제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결합해서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표현하는 방법에서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하기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답트라고 하죠. 그래서 융합하기, 응용하기라는 건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있는 조건이나 내용들을 목적에 맞게 그 응용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위성의 육각형의 외벽들이 있죠. 보여주면 여기 이제 외벽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외벽들이 그 벌집 구조의 육각형 모양을 따와서, 그러니까 분야가 전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 아니면 곤충학,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인데, 그 우주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차용을 해서 형태나 이런 것들을 뭐 응용하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흡사 벤치마킹의 한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공모에 있어서 그 접근을 할 때 다른 형태 또는 다른 국가, 다른 계층, 연령층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지난 회차나 이런 부분에 내용들을 좀 벤치마킹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응용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트렌드에서 그 익숙한 그런 이제 소구 형태의 내용들을 응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라고 해가지고 그 변형하기가 있습니다. 이 변형하기는 특성이나 모양 등을 뭐 확대를 한번 해본다거나 축소를 해본다거나 하는 형태대로 변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내용적인 변형도 있겠지만 그 형식적인 변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아이디어 창작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제 모바일에서의 첫 그 로그인 페이지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게이트 기존에 이제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로그인하는 방법인데 좀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의 변형이 좀 이루어졌죠. 간단하게 메일을 그리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하고 로그인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디바이스들이나 이런 쪽에서 그 같은 형태대로 이제 변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ut the other uses라고 해서 P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르게 활용하기. 자,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대상 사물 이런 것들을 현대화 시켜서 또는 현대 기술에 맞춰서 접목해 보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그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하기, 다른
다르게 활용하기를 활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돼서 그 인터넷이나 우, 우체국의 그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런 데이터에 인쇄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 각 집에. 예.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얼굴 형태로 된다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페이스북 형태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응용하기나 결합하기 등이 이제 합쳐져서 사진 이런 게 합쳐져서 오늘날 페이스북 형태대로 서비스가 된다는 게 이제 하나의 다르게 활용하기의 예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liminate라고 해서 제거하기인데 그 어떤 것의 일부분을 없애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들이 이제 사람이 이제 분명히 있죠. 면대면에 접촉이 되는 이런 서비스들은 사람이 이제 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다면 이라는 출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죠. 택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이제 제거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에서 이제 뒤집어 보기인데요. 기존의 이제 제품들이 어떤 제품을 하면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뚜껑이 위로 가고 어떤 제품 형태가 있죠. 근데 쓰다 보니까 이 제품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계속 밑에 차잖아요. 쓸 때마다 다시 뒤집고 쓸 때마다 뒤집고 하니까 그래서 제품 자체를 이렇게 뒤집어 보는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순서나 모양, 역할의 내용들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뒤집어 보기라는 것도 기존에 이제 그 공모전의 주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좀 다른 각도, 다른 시선,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면 이라고 뒤집어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시각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한 이 그 대처하기, 결합하기, 응용하기, 변형하기, 다르게 활용하기, 제거하기 등의 내용을 앞에 이니셜들을 다 따서 스캠퍼라고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만들어진 체크리스트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처도 해보고요. 결합도 해보고 그리고 뭐 다른 거에 차용을 해서 응용도 해보고 변형도 해보고 또 다른 기능이나 다르게 활용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이나 있는 내용들을 없애보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회의나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면 딱 막혔던 아이디어나 내용들이 슬슬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의를 하는데 무조건 다 이렇게 뭐 변형하기, 응용하기, 결합하기, 뒤집어 보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 아이디어들의 정교화하는 과정, 이 과정들을 거치고 그리고 이 풀리지 않은 아이디어를 촘촘히 이 실행의 리스트에 맞춰서 해보면 상당히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디벨롭 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광고뿐만이 아니고 사회에 발생하는 이런 전달되는 행위들 이게 이제 뭐 미디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또는 그 텍스트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각 적용되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을 겪게 되면 신선한 컨텐츠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과 사회의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주제를 잡을 때 그리고 아이디어 창작하는 과정에서 꼭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해서 디벨롭 시키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